5주차 강의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국제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국제화란 기업 활동이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째, 기업 활동의 지리적 범위가 세계로 점차 확대되는 것을 기업의 국제화라고 하기도 하고, 둘째, 해외 시장에서 수행되는 사업 방식의 다양화나 고도화 방법도 포함이 됩니다. 사업 방식의 다양화란 수출, 투자, 계약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 방식의 고도화는 해외 시장에 개입하는 수준이 점차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형적인 패턴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다가 대리점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 아예 생산 공장을 설립해서 현지에서 판매까지 하는 이러한 방법을 사업 방식의 고도화라고 의미합니다. 다음 기업 국제화의 세 번째로, 해외 시장에서 공급되는 제품이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는 것,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기업의 국제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기업이 국제화되는 과정 그 자체를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용어로 진전이 되었죠. 글로벌하다 아마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화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 세계화된 기업의 주요 특성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죠. 그 기업의 국적이 특정 국가에 속한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미국이죠. 스타벅스 본사는 미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또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국적이 특정 국가에 속한다는 인식이 없다. 세계화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각국 시장을 서로 독립적인 개별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시장을 하나의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게 또 특징이죠. 내가 나이키 신발을 판매를 한다. 생산을 한국에서 한다. 한국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시장을 하나의 그냥 시장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입지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또 세계화된 기업의 또 특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생산 요소의 조달과 가공, 마케팅과 서비스, 자본의 조달과 운영이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이것이 세계화된 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업이 국제화를 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기존 시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위에 신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존 시장의 유지를 하면 무역 규제로 시장 개척이 어려울 때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 시장을 기존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시장 개척이라 하면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효과가 없다고 봤을 때 국내 시장을 뛰어넘고 또 많이 팔아서 규모의 경제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을 신시장 개척이라고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서 국제화를 추진한다. 또 원가 절감의 목적이 있다.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진출해서 그 효율성을 제고할 그 목적의 동기를 가진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하는 이유는 첫째 이유가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죠. 예, 국내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중국 등지로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곳으로 기업들이 진출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자원개발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해외의 풍부하고 저렴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도 있다. 우리나라는 젓가락 하나 만들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속 수입을 추진하기보다는 아예 그 나라로 기업을 만들어서 그 풍부한 자원을 저렴하게 개발해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그 국제화의 동기를 만들어 나간다. 다음으로 첨단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의 동기도 있다. 고도의 첨단 기술이나 선진 경영 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해외 진출을 꾀한다. 이 뜻이 되겠죠. 그리고 경쟁 기업에 대한 견제도 동기가 됩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경우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 기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국제화의 동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국제화 단계를 한번 알아보죠. 기업의 국제화는 시행착오를 많이 거칩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죠. 첫째는 내수시장 지향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방부터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화를 하기 전에 생산과 마케팅은 국내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는 특징을 보이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낮습니다. 그리고 인적, 물적 능력도 부족한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뛰어넘으면 수출 지향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외 시장의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관심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국내 시장을 뛰어넘어서 이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수출 지향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는 수출은 아직까지 외국 바이어에 의존하거나 국내 무역을 대신하는 업체에 의존하거나 이런 형태로 패턴이 진행이 되고 직접적으로 해외에 진출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지 시장 지향 마케팅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단계는 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수출 기업이 현지 마케팅 활동에 적극 개입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OEM 많이 들어봤죠? 주문자 상표 부착. 만드는 길은 내가 만드는데 나이키에서 공급 주문을 하면 나이키 상표를 붙여서 납품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OEM 단계에서 벗어나서 자기 브랜드,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브랜드를 상표를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지 시장에서 자기 상표를 부착해서 그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 단계로 접어들 때 이것을 현지 시장 지향 마케팅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단계로 접어들죠. 현지 시장에서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생산 시설까지 구비를 하는 겁니다.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지 소비자에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현지 경영에 대해서 자원 투입이 많아지면서 위험 요소, 리스크라 그럽니다. 위험 요소는 커지는 부담을 함께 안게 된다. 이것이 현지 시장 지향 생산 단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국제화, 세계화, 세계 시장 지향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국제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세계 곳곳에 위치한 생산 공장과 시장 사이에 유기적인 연결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입지한 생산 공장은 그 나라 시장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량까지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생산 활동과 마케팅 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기업 활동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되고 실행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국제화 모드에서 기업의 세계화 모드로 이제 진전되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진정한 기업의 국제화, 진정한 기업의 국제화 단계를 뛰어넘어서 세계화 단계로 진전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기업의 설립 요건과 기업의 형태, 그리고 기업의 발전 과정과 흡수합병 등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이루는지, 즉 M&A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형태의 성장을 이룩하는지, 그리고 기업은 국제화 단계를 뛰어넘어서 글로벌 단계로 가기 위한 그 단계를 어떻게 밟아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6주차에는 경영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